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데 연결하게 돼서 참 여러 가지인데요. 예, 일단 하위 10% 통보를 네, 받으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또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의원님은 오히려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숨기거나 뭐 감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음.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위 10%, 20%를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음.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비명계, 그 다음에, 어쨌든 당에 대해서 당의 혁신과 그 다음에 사당화에 대한 비판, 혁신 촉구, 이런 말씀들을 해오시던 분이고요. 예. 또 그런 분들이 누가 봐도 의정활동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음. 박용진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임위에도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법안도 엄청 많이 내시고요. 예. 다 그런 분들인데 음. 그런 공감대가 있는 분들을 잘랐기 때문에 이 하위 20%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공천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건 공천 학살이다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의원님은 이제 10% 하위 10%를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인제 네.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모르시는 상황인 거죠? 정성 평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네.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요. 아하. 정량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정량평가에서는 사실은 제가 점수가 깎일 이유가 없거든요. 아하. 그리고 충실히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정성평가일 텐데 이 정성평가로 움직이는 손이 누구냐. 음. 이 공관위원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이런 어떤 이 점수를 줄 수 있도록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이 누구냐? 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위의 핵심이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십니까? 뭐, 이 비선 라인이 있다, 마쿠에서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음. 마쿠에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있다, 음. 뭐, 8.18 대책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 결국 저는 지금 당의 시스템은 이재명 대표 1인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 부의장이면서도 국회 출석률이 90% 넘고 상임위 출석률 90% 넘고 대표 발의가 120건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출석률 80%대고요. 상임위 출석률 30%대고 대표 발의가 6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예. 분은 통과가 되고 대충 그러니까 예. 이런 객관적으로 나온 정량 지수만 봐도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 저도 이 문제를 의총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고요. 예. 저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과연 지금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보다 더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과연 참석하느냐, 그래서 또 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데 참석 안 했죠? 참석 안 하셨죠? 예.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어렵고 힘든 자리니까 회피를 하신 거겠죠. 본인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고요. 예. 워낙 뭐 이 공천 자체가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로는 뭐 공천 결과에 대해서 뭐 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를 원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본인은 이 부분을 시스템 공천이었다 또는 뭐 공천 공심위가 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실 겁니다. 분명히. SNS에 또 밝힌 내용 보면 갈라치기 하지 말라,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다 이런 말씀도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비명에 대해서 비명 칼자를 쥐었다고 비명을 칼로 베면서 예.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놓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비명계의 가죽을 벗겨서 친명계의 가죽 잠바를 만드는 거냐 혁신을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것 하셨던데 같은데. 예.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저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실장님. 예, 이른바 이제 비명계만 다 하위 20% 안에 들어있다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네. 뭐 일부 보도에서도 31명의 명단이다라고 나온 적이 있지만 이명박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혹시 지금 내가 하위 20%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명계인데 네. 친명계가 그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31명에? 뭐 전체 명단을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확인한 분들은 대부분 다 비명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그걸 밝히진 않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이렇게 조용히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두 비명계였습니다. 근데 보면 의정 활동 38%, 기업 활동 25%, 공약행 10%, 지역 활동 27%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 평가 항목인데 이게 이제 지난 그 총선에 똑같은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다 예상할 수 있는 항목이었고 원래부터 예상했던 항목인데 왜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말합니다. 당내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해왔고 또 저희 쪽만 해도 저희 중원지역위원회에서도 정말 차고 넘치게 그 칸을 메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별력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상임위 출석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본회의 출석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요. 예. 중요한 거는 저는 정성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성평가는 철저하게 기획되고 의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보는 이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야,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열심히 한다. 예. 누구는 참 거의 탑10에 포함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피어 그룹 평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동료 평가. 그렇죠. 이 동료 평가하고는 너무나 결과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아마 그걸 수긍하고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철희 전 수석은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 선언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게 해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해법은 사실은 저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불출마가 됐든 아니면은 당 대표직 사임을 하시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의 방향은 누가 봐도 이 비명계에 대한 학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결과를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평가고 심판인데 심판은 고사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심판을 받는 상황이 올 거라라는 정말 두려움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 교수님. 앞으로 저 당에 남기로 하셨는데 지금 네. 당이 뭐 지금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남아서 이런 불리익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해서 이 가는 것도 저에게는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끝까지 승리하고 당에 남아서 민주당의 사당화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실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싸우고 그리고 투쟁해 나갈 겁니다. 박 실장님. 예, 지금 집요하게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위 10%로 30%를 감산받으면은 경선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총선이 지나면 진짜 선산에 굽어 있을 수만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뭐 최근에 홍영표 의원실에서 여러분이 뭐 전해철 의원이랑 모였다고 하는데 네. 오늘 의총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아직은 네. 항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항의. 네. 예. 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행동 계획이나 집단 이런 행동. 것들 좀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오늘도 아마 3, 3호 모임들을 갖고 얘기들 나눴을 겁니다, 의원들이. 근데 지금 현재 그 하위 20% 통보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3일쯤에 2차 통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윤곽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아마 의원들 내에서 각자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더 힘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집단적인 행동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 이선 후퇴 내지는 사퇴 그리고 뭐 총선 불출마 아니면 또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작업의 중단 또 그리고 조기 선대위를 구성해서 이 선대위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사퇴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현재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현재 분위기로 보면 공동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가시화돼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될지는 예측 혹시 가능하실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명단을 받은 분들이 30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중심과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